안녕하세요. 불어촉척의원의 장원장입니다. 오늘도 성명부부한의원의 김기탁 선생님 모시고 의학 지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일단은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데 소화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관계에서 해석을 합니다. 주변에 간이 있는데 이 간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위장을 자극해서 주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위장은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는 대변이 나가는 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이 문제가 생겨도 위장 장애가 나타납니다. 또는 너무 심장에 열이 많다거나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도 위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화불량을 어느 특정한 하나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네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선생님,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소화불량 환자분들에게 한약을 쓸 기회가 좀 있었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나사심탕이라고 해서 네네. 그런 약재들을 조금 응용을 해서 네네. 꽤 괜찮은 네네. 효과가 났던 좀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네. 선생님께서 혹시 오랫동안 치료를 해보셨잖아요. 네네. 혹시 기억에 남는 좀 사례가 있으신지? 사실 한의원에서는 소화불량인 환자가 너무나 많아요. 예, 정말 많죠. 어떤 환자분이 암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이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위장에 암이 생겼다,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이가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치료를 했거든요. 한약을 먹고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는 속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네네. 이랬는데 나중에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예. 병원에서는 오진이었다. 아, 사실은 그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네네. 그 환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의사분 욕을 막 하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예. 오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암에 대한 오진을 떠나서 환자분이 늘 암이라는 그 걱정 때문에 네네. 굉장히 위장 늘 소화가 안 되고 했는데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암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진단을 할 때 좀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말 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럼요. 왜냐면 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괜히 이제 환자분들 불안감을 조장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네. 예. 사람이 하다 보니 예.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소화 불량에 대해서 물론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잘 이해를 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네. 그래도 간략하게 본좀 네네. 한두 개 정도로 이런 원리로 좀 나는 좀 치료를 한다 네네. 이런 걸 좀 맛보기라도 좀 네네.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지. 저는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오면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봅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늘 많은 사람인가? 예.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서는 소화불량이 낫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약재가 향부자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향부자. 그리고 더덕. 이 두 가지 약재는 스트레스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거 위주로 처방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고 늘 과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분명히 과식을 해서 소화불량이 있는데 자기가 자꾸 소화불량이 예. 있다라고 저한테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소화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메가는 질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에 싹을 틔운 겁니다. 소화 효소를 분비시켜서 네. 좋은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럴 때는 실제로 소화제를 씁니다. 또 몸이 잘 붓고 하는 사람들은 부종을 좀 빼주는 치료법을 써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백출이라는 약을 씁니다. 이러한 시기들이 오래되다 보면 위벽이나 이런 데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질 때에는 탱자. 네, 지실이라는 약인데 탱자를 씁니다. 쉽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상처 딱지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있을 때 아마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장이 잘 늘어나야 되는데 위벽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하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신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위벽 안도 아마 예민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용환육이라든지 용환육. 네, 대추 이렇게 진액이 많고 눅눅한 그런 약들을 쓰면 오히려
속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약들이 서로가 상충되는 게 있어요. 네네. 백출과 대추는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살펴가지고 대추가 좋다고 하더라, 뭐가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머리가 슬슬 좀 복잡해지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딱 하나만 정해서 네. 이거를 꾸준히 먹으면 네. 그래도 무난하게 네. 소화불량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이런 게 있다면 혹시 귤피입니다. 귤피요. 네. 귤피는 귤 껍질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껍질. 약을 쓸 때 실제 우리가 과일로 먹는 귤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예. 약재용 귤 껍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과일 귤의 껍질도 흔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씻어서 말려가지고 이거를 차처럼 먹으면 향긋한 그 향이 위벽을 자극주기도 하고 귤피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소화력을 돕기도 하고 위벽을 자극주지도 않고 그래서 귤피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그 시장에서 네네. 귤 같은 걸 사가지고 그 껍데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실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말로?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 농약이 있는 것들은 잘 씻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잘 씻어서 잘 말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소화불량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압을 하면 도움이 네네. 될 만한 부위가 있을까요? 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 좋습니다. 네네. 예. 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배꼽 위에 이제 명치와 배꼽 중간쯤에서 이렇게 딱 댑니다. 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숙여줍니다. 후. 들이마시고 후. 손이 점점 들어가거든요. 들이마시고 눌러야 되는 거죠? 살짝 누릅니다. 후. 지금 책상이 있는데 책상 밑으로 점점점 숙이면 되거든요. 서서히 손이 뱃속으로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호흡과 같이 쭉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완이 되면서 배가 좀 편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왜 이렇게 술 먹고 네네. 막 토하고 그럴 때 등 두드려 주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로 이 흉추에서 이렇게 네네. 자율신경, 네네. 흉추에서 이렇게 자율신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등 쪽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레이지어 끈 위치 정도, 네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뼈, 네네. 하각, 아랫변, 아랫부분 요 정도 부분에서 그 척추 옆쪽을 이렇게 네네. 쪼물딱 눌러주시면 소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최근에 이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해서 한약이 보험으로도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보험 적용되는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 두 번 처방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총 며칠이죠? 그렇게 처방받으면? 총 10일씩 해서 20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1년에 최대 2가지 상병까지 가능하니까 두 가지 질환. 네네. 예. 상병으로 가능하니까 예. 그러면 총 40일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서 의학적인 부분, 한의학적인 부분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